네, 조금 전에 발표 마치고 다시 이제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장수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대국의 길, 우리 첫 번째 패널 세션,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로 한국의 문을 열어나가자 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세션의 주제를 위해서 이번 도서의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오늘 주제의 또 전문가들이십니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옆에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시죠.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야놀자 플랫폼 부문의 배보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바운드 관광이 오늘 주제인데요. 사실 인바운드 관광 관련돼서 새로운 시대를 좀 열고 계십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의 최희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저 마지막으로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과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전략가로서 PwC 스트래티지 N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죠. 김규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관광이 잘 되려면 결국 이제 관광지의 어떤 특색을 잘 담고 있는 상품, 또 아주 고도화된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자한테 잘 전달함으로 해서 그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관광 상품은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 세 분과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영 대표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산업도 그래도 저는 비교적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강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이런 장점 또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관광 상품, 우리 관광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K컬처, 그 중에서도 K팝을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 세계 K-팝 팬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90%가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례를 들자면요. 저희 인터파크 트리플에서는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의 티켓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글로벌인데요. 올 상반기에만 해외 팬들에게 판매한 티켓이 10만 장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올 상반기에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콘서트만 즐기시지는 않으셨겠죠. K-뷰티, K-푸드와 같은 다양한 K-컬처를 즐기고 또 인스타에 올려서 주변 팔로워들에게 자랑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K-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수많은 해외 팬들을 한국으로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바운드 산업 저변에 아주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K-팝이 그만큼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행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 보자 하는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티켓 한 장이 인바운드 관광객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티켓 판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규철 이사께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우리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활용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유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 중에 K-팝이라는 것은 단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우수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실제로 3월에 K-팝 아이돌 그룹인 세븐틴의 앙코르 투어 공연이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몰린 관객 5만 명 중에 2만 명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 관광객들이 단순히 공연만 본 것이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지에 체류하면서 1인당 168만 원의 소비를 했고 총 34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소비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K-팝을 잘 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관광 산업 관점에서 이러한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팬들이 우리 예매 전쟁 항상 콘서트마다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 콘서트에 좀 더 쉽게 예매할 수 있게 그 허들을 낮춰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더 고부가 가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제공을 통해서 이분들의 부가가치를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K-팝이라는 강력한 자원을 산업적인 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의 지름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같은 K-팝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K-팝 티켓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나름대로의 제한 사항이니까 이걸 좀 잘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인바운드 관광을 또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사한 질문을 조금 프레임을 바꿔서 제가 우리 배버찬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관광 산업 경쟁력은 어디 있고 또 우리 관광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할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두 분이 K-팝 관련된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관광 산업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고유의 문화 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의 전통 문화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세대를 거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잘 유지 보존되고 있다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한국만의 좀 특별한, 좀 차별화된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 자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관광 자원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브랜딩 전략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브랜딩 전략이라고 하면 중요한 자산별로 상징적인 것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스토리를 담아내는 전략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료칸이라고 있잖아요. 료칸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인 브랜딩 전략을 잘 펼쳤고 특히 뭐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손쉽게 외국인들이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 인프라도 잘 구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딩 전략을 통해서 전반적인 품질도 향상시키고 일종의 표준화된 그런 상품들을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한국을 보러 왔다. 그러니까 한국 고유 문화를 잘 활용하자.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전략은 브랜드화 시키자라는 거고요. 이 브랜드화를 시킴으로 해서 분명하게 실체가 드러나고 외국인이 직접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놓자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품과 서비스 관련해서는 개발이 많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좀 조화롭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그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상반기에도 관광객이 이제 조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월에서 6월을 보니까 이제 770만 명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 가장 많이 들어온 해 9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거로 예측은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대비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관광 수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배버찬 대표께 듣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인바운드 관광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충분히 잘 갖춰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뭐 상품과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인프라가 잘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관광 그 상품 중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선택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숙박 부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숙박이 편리하고 편안하면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숙박 시설은 좀 특이한 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관광 수요는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심하게 이제 변동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숙박 시설은 공급이 아주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잘 매칭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저희가 아무리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거의 의미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만족도가 대단히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숙박 시설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숙박 시설을 좀 더 다양화해 나가는
작업들이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을 맞춰 나가는, 유연하게 맞춰 나가는 그런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숙박 수요를 유연하게 건설 자체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숙박 수요를 대처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지금 김기초 이사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네, 숙박 시설의 다양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다양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전통적인 숙박 산업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새로운 숙박의 형태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것이냐라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기준으로 관광 숙박업 중에 정상 영업 중인 업체들이 보유한 객실 수가 약 15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수치는 일견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관광객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는 관광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중소형 호텔 그리고 우리가 잘 갖추고 있는 펜션 이런 다양한 숙박의 형태로 외국인 분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열리고 있는 올림픽처럼 우리나라에도 평창 올림픽이 열렸던 때에도 굉장히 단기간 내에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관광 산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시즈널한 이벤트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공유 숙박업의 형태를 또 어떻게 기존 제도 안으로 끌어안고 활용할 것인지 또한 중요한 숙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키워드가 저는 중소형 호텔, 공유 숙박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즉 탄력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소형 호텔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내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것도 잘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설을 개소하면 해외 관광객을 위한 숙박업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공유 숙박은 좀 더 제도화시키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같은 질문을 또 이번에는 최영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대비책이 우리나라는 필요할까요? 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나라 공연장 환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K-팝은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공연장 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령 일본만 해도 10,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콘서트장이 40개나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저 한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나마도 잠실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당분간은 큰 공연을 열기가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K-팝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갖췄음에도 이렇게 공연장 인프라가 부족해서 저희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은 민관의 어떤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K-팝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보이그룹, 걸그룹이 해외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대규모 공연장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부분 대규모 공연장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 명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잠실 주경기장을 외에는 없는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공연을 하면 잔디가 상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다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많은 곳에서 공연장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마 체크해 보십시오. 대개 15,000명, 2만 명을 우리는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국가적으로 대규모 공연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빨리빨리 개선해야 될 것,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번 질문은 좀 장기적인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대국의 길이라는 게 1, 2년 사이에 달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장기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김규철 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관광 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한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성장 레버 중에 하나는 인접 국가로부터 오는 재방문 수요를 어떻게 더 많이 끌어안을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마케팅적으로도 우리가 신규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 것보다 한번 방문했었던 구매 고객을 재구매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 마케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방문을 더 유도하려면
우리가 특정한 관광지를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분들께서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쇼핑 그리고 미식거리처럼 이런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또 디지털 이 혁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한민국만의 고도화된 디지털 CRM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는 아이디어를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골 카페를 간다 하더라도 다시 오라는 의미로 쿠폰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쿠폰 도장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고도화되어서 지금은 여러 디지털화된 CRM 체계까지 이미 발달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좋은 고객 여정들을 만들어가고 또 다음번에 다시 오도록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시 올 때는 또 그들의 맞춤화된 니즈에 따라서 어떻게 초개인화된 서비스와 마케팅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집약된 혁신적인 CRM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이 관광대국으로서의 길에 지름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CRM을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 대한민국 관광대국으로 가려면 우리나라에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 단골 고객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서 쓰고 있는 CRM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는데 2, 3년에 한 번씩 1년에 여러 번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주변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요 같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배버찬 대표님, 어떻게 장기적인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될까요? 네, 저는 김규철 이사님 말씀해주신 외래 관광객을 위한 CRM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외래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대로 내국인들의 국내 여행 시장, 소위 말하는 우리 인트라바운드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인트라바운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결국은 이 외래 관광객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산업 전문지인데요. 트래블 에이전트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해외 여행할 때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뭐냐라고 하면 로컬 핫플레이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해당 지역의 로컬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장소를 외국인들도 방문하고 싶어하고 그 장소가 외국인들도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인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로컬인들만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한국을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서울 성수동을 저는 대표적으로 꼽고 싶은데 내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요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외국인들이 또 방문하는 장소가 서울 성수동이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액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그 외국인들의 카드 결제액 그 금액이 현재 코로나 이전 대비 거의 10배 이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해서 인트라바운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광 상품들을 잘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고 같이 상권을 키워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지 인바운드 관광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또 저희가 외국에 나가면 그 로컬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그 사람들의 핫플레이스는 어딘지에 관심을 갖고 많이 가게 되죠.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곳을 가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트라바운드에서 인기가 있는 곳을 많이 키워내고 그 핫플레이스를 잘 활용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영 대표님께서는 지금 실제 인바운드 관광을 좀 하고 계시니까요. 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주시죠. 네, 저 방금 배보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는 서울 한 곳에만 집중되고 있는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잘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이 활성화된 나라들을 떠올려 보면요, 하나의 도시로만 몰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만 해도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교토, 삿포로, 오키나와 등 여러 지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베트남이나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전국 어느 곳이든 아주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선진화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 관광객 사실 저희가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산업뿐만 아니고 우리 민관학이 다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먼저 그 전략가이신 우리 김기철 이사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관광대국입니다. 저희가 관광대국을 이룩하려면 어떤 제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라 뭐 여러 고민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관광이라는 것을 하나의 산업을 일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부 주도적인 국가 브랜딩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더 많은 관광객들, 잠재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더 좋은 이미지로 심어줘서 오게 만드는 전략적인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의 어떤 잠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 잠재 관광객들은 과연 자신들의 관광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찾고 의사결정을 하는지, 이런 종합적인 소비자 분석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분석을 토대로 정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우리의 민간 기업들까지 일관된 메시지와 활동들을 통해서 그 전략을 달성해 나가는 총합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내셔널 DMO인 브랜드 USA 같은 단체들이 하는 활동도 각각의 잠재 관광객 대상 국가들을 놓고 소비자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녹여낼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ROI가 단기적으로는 안 나오는 활동, 누가 해야 될지 어떤 회색지대에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전체적인 큰 판에서의 전략을 먼저 잡아주는 것이 관광대국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관광대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서 쓰고 있고 하는 이 그 비즈니스적인 데이터도 국가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만들고 또 민관이 협력해서 산업에서 그런 정보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자는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왼쪽에 계신 제 두 분은 지금 플랫폼 기업의 대표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에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배버찬 대표님,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네, 플랫폼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관광 상품이라는 거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또 관광객 취향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로컬 핫플레이스가 인바운드 관광객들에게 여행 수요를 아주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로컬 플랫폼들이 관광 상품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인바운드 관광객의 입맛에 잘 맞출 수 있도록 개발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한국 올 때 주로 쓰는 플랫폼은 주로 이제 글로벌 OTA 플랫폼들입니다. 근데 OTA 플랫폼들은 글로벌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로컬화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단편적인 관광 상품 제공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OTA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관광 상품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인바운드 관광 상품 개발에 로컬 플랫폼이 같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플랫폼들이 보통은 자국민들의 인트라 바운드 여행 시장에 주로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인바운드 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또 전체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로컬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인터파크 트리플이나 야놀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플랫폼은 예를 들어 익스피디아 이런 데죠. 부킹스.com 그런 데서 지금 로컬을 터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해당되는 지역 특화의 상품 서비스를 잘 제공함으로 해서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더 흥미를 일으키고 그게 인바운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최영 대표께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다 뭐 한국어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해주는 역할을 저는 모바일 플랫폼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인바운드 전용
여행 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인터파크 트리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트리플이라는 앱 아시죠? 한국인들이 해외로 갈 때 꼭 필요한 정보와 기능들을 담은 초개인화 여행 앱인데요. 가입자가 1,000만 명, 월 사용자인 MAU가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많은 분들이 잘 애용하고 계시는 앱입니다. 저희는 이 트리플 앱을 인바운드 버전으로 바꿔서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름은 트리플 코리아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정보에서부터 아직 구글 앱이 잘 안 돼서 불편한 그런 도보 길 안내를 비롯해서 다양한 도우미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앱입니다. 올 상반기에 일본어 버전이 나왔고요. 지난주에 영어 버전이 나왔습니다. 올 가을에는 중국어 버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마음 편히 여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이미 해결해 주려고 우리 트리플 코리아라는 걸 만드셨고 그걸 현장에서 지금 쓰고 계신다. 이거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저도 알았는데요.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인바운드 관광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활용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패널 세션을 저희가 시작할 때 상품과 서비스로 한국의 문을 열어나가자 아니었는데요. 사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단순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인프라스트럭처 또 전략, 장기적인 대비책 이런 것까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실현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관광 대국도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패널 세션에 나와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첫 번째 패널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